자, 지금 이번에 인천 전세 사기왕과 관련돼서 이 공인중개사들 수십 명을 고용하고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지금 전세 사기로 입건된 공인중개사만 400명이다. 그래서 도대체 이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이 뭐냐? 요즘 공인중개사 수수료도 상당히 높아졌죠. 자, 그렇다면 공인중개사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투명성이나 그리고 그 직업에 대한 일종의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조직적인 전세 사기에 공인중개사가 가담해서 충격을 줬다. 사실 충격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중에 성실한 분도 많이 계시지만 상당수는 굉장히 악질적인 사기꾼들도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부동산이 이렇게 폭등할 때 떴다방부터 시작해서 조직적으로 공인중개사들이 이 부동산 가격 조작 등에 개입했죠. 최근에도 보면 가짜 거래 등에 이 공인중개사들이 개입되어서 부동산 가격을 조작하려고 하는 시도 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넘어서서 이 전세 사기까지도 이렇게 가세하고 있다. 이건 정말로 굉장히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화곡동 빌라왕이나 인천의 미추홀 건축왕 사이의 공통적인 요소는 임차인에게 중개 대상 물건의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해야 될 공인중개사가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임대인과 결탁해서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가 비대칭이죠. 집을 사거나 집 전세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정보의 약자고 상대적으로 공인중개사와 결탁될 가능성이 높은 이런 건물주들이 정보를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그에게 전세 계약을 해야 하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믿을 거는 중개사밖에 없는데 이 중개사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숨겨 불합리한 계약을 맺게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이걸 갖다가 지금 손해 당한 뒤에 공인중개사가 써준 전세금 이행 보증 각서 같은 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개나 소나 요즘 다 하는 시대가 되어 가잖아요.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들이 집값이 폭락하면서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났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적 압박에 이런 짓거리들을 하는데 자, 부동산 거래 자체는 개인끼리 해도 되지만 이제 그 부동산 거래에서 대출이 끼어 있거나 또 보증보험을 가입하려면 공인중개사를 끼고 거래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비싼 복비를 주면서 굳이 끼어서 한다라는 것은 안전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속이는 폭탄이 되고 있다. 올해 1분기 공인중개사 중개인 중개법인을 합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수가 12만 명에 달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중개 수수료가 0.3에서 0.7인데 그래서 아파트 하나 사고 팔면 얼추 1,000만 원에 가까운 수수료가 나갑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 같은 경우에도 2억짜리면 양쪽에서 60씩 받아가지고 0.3%로 12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까지 이제 부동산 상승기에는 공인중개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지만은 부동산 침체기가 오니까 입에 풀칠도 못하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이 한 군데만 내놓는 게 아니라 여러 부동산에 집을 내놓다 보니까 자, 공인중개사들의 이 경쟁도 심각해져서 상당히 어렵겠죠, 사정이. 그런데 이 공인중개사들이 경찰청이 지난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세 사기 전국 특별 단속을 벌였는데 이 전세 사기로 입건된 피의자 1188명 중에 414명이 공인중개사고 가짜 임대인 1000명 다음으로 높은 전세 사기의 공범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 사기의 공인중개사들이 하는 역할은 주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의 가격을 부풀려서 전세 계약을 하게 하고 또 계약금도 높게 만든다는 거예요. 깡통 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 성과 보수를 노리며 이런 불법 중개 행위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가 한둘이 아니고 미추홀 사건에서도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도 6명이고 실제 수십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공인중개사에 대한 규제나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만든다 하는데 이게 통과되더라도 공인중개사가 과실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세입자한테 있었어요. 이 세입자는 당장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하면 앞이 그냥 노래질 건데 이 공인중개사의 사기 행위를 갖다가 입증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지요. 이 공인중개사도 일부 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 있지만 실제로 중개인에게 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실질적인 요소는 실행 가능한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들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자, 그래서 이제 나온 이야기가 전세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협회를 법정단체로 성격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공인중개사 범법 현장을 포착해도 협회 차원의 단속이 안 돼서 자정 노력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협회를 만들어 달라. 이것도 웃기는 이야기예요. 자, 대한민국에 협회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의 비리 구조나 자기들끼리의 해먹는 구조들이 더 튼튼하게 됐지. 협회가 이런 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고 봐요. 천만의 말씀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부가요,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좀 너무 많은 이 허가를 남발했다. 그래서 개업한 사람이 12만 명이고 아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3, 40만 명쯤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 공인중개사 문제와 더불어서 인천의 전세 사기왕 건축왕이 일당이 전국 180개 상호금융 등에서 2,400억을 대출했다. 그래서 주로 이들이 지금 돈을 상호금융에서 다 땡겼고 그리고 그것이 2,400억이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융기관이 제2금융기관이 인천 건축왕의 사기 행위에 판돈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아예 그냥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원정 대출을 했다는 거예요. 인천 말고도 전국의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농협 등 180곳에서 대출을 받았고 그래서 상호금융을 전세 사기의 돈줄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호금융기관들이 전세 사기꾼에게 판돈 대줬고 이러는 데는 비리 구조가 100% 있다는 거예요. 왜 수사 안 합니까? 한동훈 법무장관 인천 미추홀 사기왕에게 대출해진 전국 180개 상호금융을 조사하세요. 근데 이 상호금융 상당수가 이들에게 빌려준 돈을 벌써 대손 처리하고 그 채권을 내부 업체에게 싸게 넘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 광명 새마을금고가 건축왕 즉 5명에게 각각 10억에서 30억까지 한 군데에서만 100억에 근접하는 돈을 빌려줬고 여기에 이제 더 이상 빌릴 수 없자 전국에 팔도로 원정 대출에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호금융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LH 투기 때도 지금 이런 상호금융에서 돈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2021년 상반기에 벌어졌던 LH 투기 때도 상호금융이 무분별하게 그 투기꾼들한테 돈을 빌려줘서 사회적으로 시끄러웠는데 다 까먹고요. 그런 일이 있었나고 이제 듣는 분들 기억도 잘 없을 거예요. 2년 만에 또 불거졌다는 거예요. 2018년에도 새마을금고가 당시 빌라 사기왕 등과 결탁해서 100억이 넘는 돈을 빌려줘서 거기엔 서로 간에 비리 구조를 알고도 그랬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은행에서 절대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사기꾼들이 뻔히 알면서 빌려주는 상호금고와 결탁이 되었다. 그래서 문제는 상호금융이 조합원의 자금 융통을 돕는다는 설립 취지와는 달리 비조합원에게도 대출을 해주고 지역단위 조합은 같은 상호금융 이름을 공유하더라도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조합장의 의지에 따라 지 마음대로 담보물 감정평가액을 해주기 때문에 전국 단위로 돌아다니면서 뒷거래만 하면요. 돈 찔러주면 얼마든지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슨한 대출 규제와 무분별한 대출 문제는
2021년 LH2기에서도 나타났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고쳐지지 않고 새마을금고에서는 여전히 지금 이 부동산 등에 대한 대출 규제가 다른 금융기관과는 다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김만배 일당이요. 전체적으로 이들이 손에 쥔 수익만 5천억이 넘을 건데, 그런데 이 일당들이 남긴 옛날에 대장동을 하겠다면서 땡겨왔다가 남긴 저축은행 빚이요. 대장동과 일산풍동사까지 합쳐 3,672억에 달한다는 거예요. 천문학적 수익을 대장동에서 비리로 땡기고는 저들이 책임져야 될 이 부채는 거의 갚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지금 제2금융권에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전세 사기 같은 이런 부동산 범죄는 사기꾼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을 도와주는 부동산과 이 제2금융권, 상호금융 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철저하게 척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